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죽음보다 더한 운명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이며 지난 33년간 여기 서울에서 척추 재활 치료에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올해 76세이지만 여전히 허리를 곧게 펴고 통증 없이 걷고 있으며 제 병원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에 관한 것이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척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응급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3일 전 68세 여성 한 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주차장에서 제 병원 문까지 걷는 것조차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따님이 그분의 온 체중을 지탱해야 했습니다. 박 여사라는 이분은 불과 2주 전만 해도 활동적이고 독립적이었으며 매일 아침 시장에 다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디스크가 완전히 퇴화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 여사는 3일 후 제 병원에서 혼자 힘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수술도 없었습니다. 약물도 없었습니다. 단지 3일 만에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멈추고 일어나 보십시오. 자, 지금 당장 일어나 보세요. 이제 앞으로 몸을 숙여서 발가락을 만져보십시오. 얼마나 내려가셨습니까? 무릎 아래로 손이 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척추는 이미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등 어디든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면 여러분은 골든타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240명이 갑작스러운 척추 붕괴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이들은 경고 징후가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을 보고 계단을 오르고 손주들과 놀던 활동적인 노인들입니다. 한순간 멀쩡하다가 다음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척추가 마침내 항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 사례의 87%가 불과 몇 달 전 완벽한 건강검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의사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척추 안에서는 재앙적인 과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척추뼈 사이에 소중한 쿠션인 추간판들이 햇볕 아래 놓인 스펀지처럼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신경 통로가 밀리미터 단위로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너무 늦을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혼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자기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없는 할머니, 모든 기본적인 일에 아내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된 남편. 이것은 존엄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짐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 두려움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30년간의 연구 끝에 서울과 부산에서 월 1,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한 후 저는 60세 이후 척추가 왜 그렇게 빠르게 퇴화하는지 진짜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 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약한 뼈 때문이 아닙니다. 관절염 때문이 아닙니다. 의료계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척추가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께 정확히 어떻게 그 디스크들을 제수화하고
그 신경 통로를 회복시키고 단 72시간 만에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아주 주의 깊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휠체어에 앉게 되고 걸을 수 없게 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어 평생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한국에서 척추질환을 치료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봤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척추 손상의 초기 경고 징후를 무시합니다. 심한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위험한 수준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제가 본 환자 한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라는 남성분이 거의 똑바로 서지도 못한 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허리를 움켜쥔 채 구부정하게 비틀거리며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수년간 가벼운 불편함을 느껴왔지만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바로 그 자리 침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부인이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그의 추간판이 너무 심하게 퇴화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어쩌면 척추 유압술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들이 그분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척추 손상은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척추의 자연스러운 체액순환을 차단하는 만성적인 잘못된 정렬과 결합된 추간판의 탈수로 인해 발생합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척추는 서로 위에 쌓인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고 각 척추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들은 젊었을 때 약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적절한 수분 공급과 적절한 척추 정렬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디스크들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수축합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척추뼈들이 서로 갈리기 시작하고 신경을 압박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그 끔찍한 만성적인, 지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통증입니다. 자,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보시겠습니까?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앞으로 몸을 숙여서 발가락을 만져보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허리 아래쪽에서 날카롭게 당기는 느낌이 드십니까? 뻣뻣함을 느끼십니까? 그 뻣뻣함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디스크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임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통증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최악의 선택입니다. 움직임을 멈추면 척추의 체액순환이 완전히 멈춥니다. 디스크가 더욱 빨리 말라갑니다.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물을 잘못된 방식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네, 제 말을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척추에 수분을 공급하는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추간판 디스크는 그런 식으로 물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물은 가장 필요한 디스크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박 선생님께 필요했던 것,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디스크에 수분을 다시 공급하고 척추의 자연스러운 체액순환을 회복시키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중요한 72시간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즉시 그분을 3일 프로토콜에 따르게 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언제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고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름길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수술을 받아야 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3일 만에 척추 손상을 되돌릴 두 번째 핵심 요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척추가 말 그대로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추간판 디스크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몇 주 동안 햇볕에 방치된 부엌 스펀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딱딱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지고 갈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척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들은 수분을 다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드럽고 쿠션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공식,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물을 잘못 마시고 계십니다. 완전히 잘못 마시고 계십니다. 아침에 찬물 한 잔을 마시며 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찬물은 몸에 충격을 주고 척추가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30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저는 천과 정확히 같은 미지근한 물이 특정 미네랄 균형과 결합될 때 디스크 조직에 최대 4배 더 빠르게 침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정확히 4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해야 합니다. 천연바다 소금을 작은 한 꼬집 넣으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트륨은 말라버린 디스크 조직으로 물을 직접 끌어당기는 삼투압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분 재공급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이 신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디스크는 스스로 회복하기 위한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 강남 클리닉에 오기 전 90%의 환자들이 실패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은 마셨지만 몸에 재건할 재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흡수 가능한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비싼 가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국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었던 진짜 음식 콜라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골국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닭발이나 돼지뼈를 준비하십시오. 다시마 한 조각과 마늘 2쪽을 넣고 최소 8시간 동안 끓이십시오. 오랜 조리 시간이 콜라겐을 디스크 조직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합니다. 이 국물을 정확히 200ml 따뜻하게 아침 물을 마신 후 30분 뒤에 드셔야 합니다. 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경로를 열고 콜라겐이 구조를 재건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5분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허리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MRI 결과 3개의 디스크가 탈출된 상태였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로 이 수분 공급 방법에 따르게 했습니다. 72시간 이내에 통증이 50% 감소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2주 안에 매일 30분씩 걸으셨습니다. 3개월 후 추적 MRI에서 탈출된 부분의 크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분 공급 전략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밤 시간이 척추 치유의 80%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누우면 중력이 디스크를 압박하는 것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팽창하며 수분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수면 중에 몸에 올바른 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면 매일 밤 8시간의 잠재적 치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에 생꿀 조금을 녹여서 드십시오. 꿀은 수면 중 디스크 세포가 회복 작업에 필요한 포도당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칼로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 척추가 스스로 재건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물을 제외하고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마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너무 가까운 시간에 일반 물을 마시면 소변을 보러 일어나서 깊은 수면 주기를 방해하게 됩니다. 깊은 수면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때입니다. 이 호르몬은 디스크 재생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제가 설명한 이 수분 공급 방법을 정확히 3일 동안 따르십시오. 2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닙니다. 72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탈수 모드에서 재생 모드로 전환하는 특정 시간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제 제3일 척추 회복 프로토콜의 세 번째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에 있는 제 동료들이 처음에는 믿기를 거부했다가 직접 영상 결과를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단일 기술이 제가 척추 디스크의 조용한 파괴자라고 부르는 것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마모로 인해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과서가 그렇게 말하겠지만 32년 동안 한국에서 14천 명 이상의 척추 환자를 치료한 후 저는 진짜 범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추간판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네, 굶주리고 있습니다. 척추뼈 사이의 이 쿠션들은 30세가 지나면 직접적인 혈액 공급이 없습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삼투압 확산이라는 과정에 의존합니다. 마치 주변 조직에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야 하는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40분 이상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거나 8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잘 때 이 삼투압 펌프가 완전히 멈춥니다. 여러분의 디스크가 말 그대로 말린 과일처럼 쪼그라들고 딱딱해집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느끼는 그 뻣뻣함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앞으로 몸을 굽힐 때 느끼는 날카로운 통증은 디스크가 밤사이 수분의 60%까지 잃었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의료계는 이것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수분 재설정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잠들기 90분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몸의 중심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척추에서 혈류를 멀어지게 합니다. 물은 청아 같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십시오. 차도 꿀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누워있기 전에 수분이 조직에 최적으로 분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제가 디스크 펌프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십시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벽에서 정확히 30cm 떨어뜨리십시오. 이제 허리를 벽에 평평하게 누르고 6초간 유지한 다음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12번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굶주린 디스크의
수분을 강제로 밀어넣는 펌프 작용을 만드는 것입니다. 척추를 평평하게 누르면 디스크를 짜냅니다. 풀어주면 팽창하면서 영양분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적 재수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서울 제 병원에서 이 실수를 계속 봅니다. 이 동작을 하고 나서 즉시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방금 디스크의 흡수 채널을 열었습니다. 지금 앉으면 다시 압박하여 모든 효과를 낭비하게 됩니다. 이 운동 후 최소 20분 동안은 서 있거나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이제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꾼 수면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크 퇴행이 있으면 등을 완전히 평평하게 하고 잘 수 없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뭐라고 했든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잃고 허리의 디스크가 8시간 내내 불균등한 압력을 받습니다. 대신 무릎 아래에 베개를 놓고 자야 합니다. 얇은 베개가 아닙니다. 무릎이 약 45도 구부러질 만큼 충분히 두꺼운 베개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중립 척추 위치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모든 디스크가 동등한 압력을 경험하고 수면 중 최대 수분 흡수가 일어납니다. 강남에서 온 68세 박씨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양말조차 신을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3명의 신경과 전문의가 그에게 추간판 탈출증으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히 이 야간 프로토콜을 가르쳤습니다. 72시간 이내에 그의 아침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주 후 그는 멈추지 않고 5km를 걸었습니다. 추적 MRI에서 그의 디스크 높이가 1.3m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외과의사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은 조직이라고 가정한 것을 재수화했습니다. 내일 아침 깨어날 때 빨리 일어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제3일 척추 역전 프로토콜의 4번째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동료들에게 처음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그들조차 충격을 받은 요소입니다. 저는 이것을 골든 아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는 다른 모든 것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결과의 50%만만 줄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척추는 하루 종일 같은 방식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추간판은 정상 속도의 3배로 수분을 흡수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한국에서 6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기 공명 영상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디스크 재생을 촉발하는 특정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여기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자연치유 과정을 완전히 차단하는 자세로 누워 있습니다. 지금 당장 허리를 만져보십시오. 그 곡선이 느껴지십니까? 그 자연스러운 아치는 이 황금 시간 동안 지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스크가 압력으로 평평해져서 절실히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남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거의 모든 환자가 매일 밤 천천히 척추를 으스러뜨리는 자세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치유를 스스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밤 해야 할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표준 목욕 수건 한 장을 가져가십시오. 팔뚝 두께 정도가 될 때까지 단단히 말아주십시오. 등을 대고 누울 때 놓으십시오. 허리 아래쪽. 벨트 라인 위치에
이렇게 말아놓은 수건을 받쳐주세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무릎 아래에 베개를 놓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30도 회복 자세입니다. 이 정확한 자세에서 요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43%나 감소합니다. 척추뼈 사이 공간이 2mm 벌어집니다. 이 작은 2mm 틈이면 치유액이 들어와서 수년간 쌓인 손상을 회복시키기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이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자정이 아닙니다. 새벽 1시도 아닙니다. 11시 이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성장 호르몬이 정확히 11시 15분에 최고 분비 주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하루치 치유를 통째로 잃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손상을 되돌릴 시간이 단 3일밖에 없습니다. 단 하룻밤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옆으로 누워 자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등을 대고 누워 잘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분들은 방법이 다르지만 똑같이 중요합니다. 베개가 2개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릎 사이에 끼워서 골반이 정렬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베개는 머리 밑에 놓되 척추가 구부러지지 않고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두께여야 합니다. 올바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배우자나 가족에게 부탁해서 옆으로 누운 당신을 뒤에서 보게 하세요. 목에서 꼬리뼈까지 가상의 직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가 아래로 기울어지거나 허리가 처지면 즉시 조정하세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일 동안은 절대 푹신한 매트리스에서 자지 마세요. 가구점에서 부드러운 침대가 허리에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체중에 따라 푹 꺼지는 매트리스는 척추를 부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만들어 치유를 방해합니다. 침대가 너무 푹신하다면 담요를 가지고 바닥에서 얇은 매트를 깔고 주무세요. 네, 바닥에서요. 제가 본 가장 극적인 회복 사례 중 일부는 환자들이 바로 이 조언을 따랐을 때 일어났습니다. 밤시간 치유에 대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취침 90분 전부터는 물을 마시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황금 시간대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면 치유 주기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최대의 디스크 재생을 위해서는 몸이 깊은 수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밤 이 황금 시간 자세 시스템을 따르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당신의 척추는 스스로 치유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당신이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첫 24시간 내에 척추액 순환을 촉진하고 디스크 손상을 되돌리기 시작할 정확한 3가지 동작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운동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연구한 후 제가 개발한 정밀한 자세 재정렬입니다. 각 동작은 순서대로 해야 하며 타이밍이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제가 중력 리셋 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매일 당신의 척추는 중력에 의해 압축됩니다. 척추 사이 디스크는 압력을 받는 스펀지처럼 짜여져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액체가 빠져나갑니다. 30년이 지나면 그 디스크들은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워져서 끊어지기 직전에 오래된 고무줄 같아집니다. 이것이 일어설 때 허리가 아픈 이유입니다. 이것이 다리로 찌릿한 통증이 내려가는 이유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평한 표면을 찾으세요. 침대나 바닥의 요가 매트. 등을 대고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세요. 머리 밑에 베개를 받치지 마세요. 완전히 평평하게요.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 발을 평평하게 표면에 대고 골반 너비만큼 벌리세요.
손은 아랫배에 올려놓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정확히 8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중력이 그 효과를 뒤집도록 허용하세요. 척추는 자연스럽게 압력이 풀립니다. 척추뼈 사이 공간이 밀리미터 단위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말라버린 디스크들은 마침내 다시 액체를 흡수할 공간을 갖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것을 하세요. 물을 마시기 전에, 화장실 가기 전에. 수면 후 디스크는 가장 탈수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재수분 과정을 시작할 황금 시간입니다. 8분.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건너뛰지 마세요. 두 번째 동작은 경추, 즉 목을 다룹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 문제가 전체등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목은 약 5kg 무게의 머리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목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기울면 경추에 가해지는 실질적인 무게는 배가 됩니다. 15도 앞으로 기울면 목은 20kg을 지탱하게 됩니다. 이 지속적인 압력은 목의 디스크를 짓누르고 뇌척수의 흐름을 차단하며 전체 척추 아래로 퇴행의 연쇄 반응을 만듭니다. 등바디가 단단한 의자의 등을 완전히 곧게 펴고 앉으세요. 양손을 머리 뒤에 대고 손가락을 깍지 끼세요. 머리를 앞으로 당기지 마세요. 대신 손이 저항하는 동안 머리를 뒤로 손에 밀어붙이세요. 등척성 압력을 만드는 겁니다. 정확히 6초 동안 유지하세요. 3초 동안 풀어주세요. 10회 반복하세요. 이것은 목을 적절한 정렬 상태로 유지하는 깊은 근육을 강화하고 경추 디스크에 신선한 액체를 펌핑합니다. 하루에 3번 하세요. 아침, 오후, 저녁. 세 번째 동작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요추, 즉 허리에는 자연스러운 곡선이 있습니다. 현대 생활은 이 곡선을 파괴합니다. 의자에 앉고 구부정하게 있고 차를 운전하면서요. 요추 곡선이 평평해지고 때로는 심지어 역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간판의 뒤쪽 부분이 뒤로 불룩해져서 척추신경을 누릅니다. 이것이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이것이 좌골신경통입니다. 침대에 얼굴을 아래로 하고 엎드리세요. 손바닥을 어깨 높이에서 매트리스에 평평하게 대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골반은 침대에 단단히 붙인 채로 상체를 위로 밀어 올리세요. 팔꿈치가 펴질 때까지 또는 통증 없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세요. 당신의 아래쪽 등이 아치형으로 휘어질 것입니다. 이 자세를 12초간 유지하세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10초간 쉬세요. 7회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디스크 물질을 신경에서 멀리 제자리로 물리적으로 밀어 넣습니다. 제 병원 환자들은 첫 번째 치료 후 즉각적인 완화를 느낍니다. 이 3가지 동작을 정확한 순서대로 수행하면 디스크가 수분을 재흡수하고 신경이 압박에서 풀리는 기계적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동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의 타이밍이 척추가 실제로 치유되는지 아니면 계속 악화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90%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중요한 수분 공급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3일 척추 회복 프로토콜의 6번째 핵심 요소를 공유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진전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척추 영양 섭취의 정확한 타이밍에 관한 것이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틀리면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시를 완벽하게 따르는 것을 지켜봤는데 그들은 왜 디스크가 재생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지만 충격적입니다.
추간파는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만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영양분은 그냥 몸을 통과해 완전히 낭비됩니다. 말 그대로 돈과 치유의 기회를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척추는 심장과 뇌처럼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추간파는 최대 흡수 상태에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수평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수면 중에 디스크 내부에 체액 압력이 떨어집니다. 일어서면 디스크가 마른 스펀지처럼 혈류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필사적으로 끌어들이는 짧은 2시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척추 영양의 황금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 아닙니다. 저녁시간이 아닙니다. 오후에 아무 때나 마시는 단백질 쉐이크가 아닙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그날의 치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나중에 만회할 수 없습니다. 디스크 흡수 게이트가 닫히면 다음날 아침까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아침 시간대에 정확히 무엇을 섭취해야 할까요? 정확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척추 주변의 혈관을 수축시켜 영양분 전달을 차단합니다. 물은 천이거나 약간 더 따뜻해야 합니다. 물을 마신 후 25분 후에 흡수가 쉬운 단백질 60g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60g입니다. 실제 음식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대략 부드러운 두부 300g 또는 달걀 흰자 10개 또는 찐 흰살 생선 200g입니다. 질긴 고기가 아닌 부드러운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화 시스템이 빠르게 분해하고 흡수 시간대가 여전히 열려있는 동안 그 아미노산을 혈류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놀라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과 함께 정확히 한 스푼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들기름, 참기름 또는 호두 한 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디스크 연골을 재건하는 프로터글리칸은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흡수 중에 지방이 없으면 몸이 디스크 재건을 위해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팀으로 함께 작동합니다. 강남구에서 온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2번의 허리 수술 실패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충분한 단백질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식단은 실제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녁 7시경에 가장 많은 단백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저녁 7시 대신 아침 7시에 정확히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게 했습니다. 3일 만에 아침 경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주 안에 그녀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앞으로 구부려 무릎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 다른 타이밍. 그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힘입니다. 이제 그 아침 시간대 동안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커피 안 됩니다. 차 안 됩니다. 과일 주스 안 됩니다. 카페인과 과일산은 모두 장에서 단백질 흡수와 디스크의 칼슘 보유를 방해합니다. 커피가 필요하면 최소한 아침 10시, 척추 영양 프로토콜 후 2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지금 허리를 만져보세요. 매일 아침 느끼는 그 경직감. 그것은 이 정확한 영양 타이밍을 간절히 원하는 디스크의 외침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정확한 3일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이 단계들을 정확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30년 임상 실습의 결과입니다.
첫째 날은 응급 안정화에 관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 침대에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척추 손상은 일어난 후 첫 30초 안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8시간 동안 누워있은 후 디스크가 탈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세요. 한 번에 하나씩 각각 20초간 유지하세요. 이 부드러운 압박은 추간판에 신선한 체액을 밀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 옆으로 구르고 팔을 사용하여 앉은 자세로 올라오세요. 누운 자세에서 앞으로 구부리지 마세요. 그 단일 동작은 하부 척추에 800파운드의 압력을 만듭니다. 일어난 후 첫 1시간 이내에 정확히 1ml에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을 한 꼬집 넣어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적절한 흡수를 방해합니다. 소금은 몸이 척추 조직에 수분을 실제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만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디스크에 수분을 공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 종일 물을 마셔도 허리 통증이 절대 나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첫째 날 아침 식사로 계란 2개, 손바닥 크기의 두부, 그리고 아보카도 반 개를 드세요. 손상된 디스크를 재건하려면 정확히 하루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며 계란에서 발견되는 황함유, 아미노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디스크 조직을 복구하는 영양소를 몸이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특정 영양소가 없으면 아무리 쉬어도 척추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첫째 날 내내 2시간마다 코어 안정화 자세를 취하세요.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복부 근육을 조이고 허리를 바닥에 완전히 평평하게 누르세요. 10초 동안 유지하고 5초 쉬고 10후에 반복하세요. 이 자세만으로도 손상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40% 감소하고 척추를 지탱하는 심부 근육을 재훈련합니다. 둘째 날은 혈액순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손상된 디스크에는 직접적인 혈액 공급이 없습니다. 척추액의 움직임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받습니다. 아침에 정확히 20분, 저녁에 20분 걸으세요. 더 길게 걷지 마세요. 과도한 걷기는 염증을 유발합니다. 걷기의 리듬은 스펀지를 짜고 놓는 것처럼 디스크에 신선한 액체를 펌프질합니다. 둘째 날에 이 중요한 스트레칭을 추가하세요. 벽을 향해 서서 어깨 높이의 양손을 벽에 대고 오른발을 뒤로 빼서 런지 자세를 취하세요.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종아리에 스트레칭이 느껴질 때까지 부드럽게 앞으로 기울이세요. 각 다리당 30초 동안 유지하세요. 긴장된 종아리 근육은 골반을 정렬해서 벗어나게 당기며 이것이 종종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요통의 숨겨진 원인입니다. 셋째 날에는 신체의 재생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이제 수면 자세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옆으로 자면 무릎 사이에, 등을 대고 자면 무릎 아래에 베개를 놓으세요. 이것은 척추의 중립 정렬을 유지하고 수면 중 최대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8시간 동안 손상된 디스크를 압박하는 자세로 자면서 하루 동안의 모든 진전을 무효화합니다. 셋째 날까지 제 환자의 70%가 상당한 통증 감소를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3일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손상을 멈추고 치유 과정을 시작하는 3일 응급 프로토콜입니다. 완전한 디스크 재생을 달성하려면 최소 90일 동안 이러한 방법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음 달 수술 예정이었던 환자들에게도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극심한 통증 없이 5분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도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환자
강남의 68세 여성은 혼자 양말도 신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른 후 그녀는 6주 만에 다시 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척추를 치유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불필요한 수술이나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척추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조건만 제공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이 단계를 정확히 따르세요. 당신의 삶이 곧 변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 박사의 3일 프로토콜 중 어떤 부분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자세 재정렬, 수분 공급 방법, 아니면 수면 자세. 당신의 첫 단계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방법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수술 이외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는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더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